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저희는 3과 공공기관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문형 문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형은 느라고입니다. 자, 느라고는요, 먼저 왜? 라는 질문에 이유를 설명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이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왜?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어제 학교에 못 왔어요? 왜 못 왔어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그래서 학교에 못 왔어요. 여기는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갔기 때문에 갔으니까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한국 사람들은요, 느라고를 자주 씁니다. 자, 느라고는 무슨 의미냐면요, 이 시간이 있습니다. 9시부터 1시까지 학교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A씨는 어제 8시부터요 2시까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이 같은 시간 동안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그래서 학교에 못 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겹칠 때 이것을 했어요, 이것을 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느라고를 씁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느라고 학교에 못 왔어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느라고 학교에 못 왔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왜 숙제를 안 했어요? 숙제를요, 나는 보통 7시부터 10시까지 숙제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6시부터 친구를 만나서요 11시까지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다, 숙제를 못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술을 마시느라고 숙제를 못했어요. 술을 마시느라고 숙제를 못했어요. 같은 시간에 술을 마셨어요. 숙제를 못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 전화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내가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전화를 못 받았어요. 한번 써봅시다. 샤워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샤워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이 시간에 샤워했어요. 전화를 못 받았어요. 메이씨, 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안 가요? 라고 했는데,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나는 뭐합니까? 아이를 돌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를 봐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못 가요. 한번 써봅시다. 아이를 보느라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못 가요. 아이를 보느라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못 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왜 학교에 지각했어요? 왜 늦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아침에 공항에 갔습니다. 원래 9시에 학교에 와야 되는데요, 공항에 갔어요. 그래서 11시에 왔습니다. 11시에 왔어요. 그래서 공항에 가느라고 9시에 학교를 못 오고요, 11시에 왔어요. 그러니까 늦었어요. 지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공항에 가느라고 늦었어요. 이 이유가요, 시간이 이렇게 겹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했지만 이것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느라고를 씁니다. 자, 느라고는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 이렇게 겹쳐서 이것은 했지만 이것은 못했어요. 이거 하느라고 이것을 못했어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느라고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힘들다 비슷한 말은 뭐예요? 피곤하다 비슷한 말 고생하다 똑같은 말 수고하다. 자,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바쁘다와 비슷한 표현은 뭐 있습니까? 정신이 없다 또는 시간이 없다. 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갈 때 왜 힘들어요? 왜 피곤해요? 왜 고생했어요? 왜 수고했어요? 왜 바빠요? 왜 정신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어요? 이런 표현들이 들어갈 때 여기에 왜, 그러니까 이유를 쓸 때요, 느라고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요즘 시험 준비를 해요. 시험 준비를 합니다. 아니면 이사 준비를 합니다.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요즘 아이를 봅니다. 자, 이럴 때요, 왜 힘들어요? 왜 바빠요?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힘들어요, 바빠요, 피곤해요, 정신이 없어요.
이런 이유가 들어갈 때는 느라고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다, 바쁘다, 비슷한 말들 이렇게 알아두셔야지 느라고를 정확하게 잘 맞게 쓸 수 있는 거죠. 이사 준비를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임주 선생님, 왜 요즘 시간이 없어요? 왜 그렇게 바빠요? 그러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아니면 유튜브를 찍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너무 바쁘네요. 너무 피곤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아이를 보느라고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를 보느라고 너무 바쁘고요.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파티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업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 준비하느라고 유튜브를 찍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여기에 어떤 이유가 나온 다음에 피곤하다, 바쁘다. 피곤하다에는 이런 비슷한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쁘다에는 또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유가 될 때 느라고를 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고 이렇게 별표가 있는데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시간이었어요. 여기에는 돈이 들어가면 됩니다. 임주 선생님,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일인데 선물을 샀어요.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선물을 사느라고 돈을 다 써버렸어요. 자, 왜 돈이 없어요? 선물을 샀어요. 돈을 다 써버리다. 여기에는 시간을 썼고요. 여기에는 돈을 썼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여행을 하느라고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는데 돈이 없어요. 왜요? 책을 다 샀습니다. 책을 사느라고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느라고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잘 알고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문을 좀 더 살펴보고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라고 부분을 봅시다. 보고서를 쓰느라고 3일 밤을 못 잤어요. 왜 못 잤어요? 보고서를 썼어요. 잠을 자는 시간에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느라고를 썼죠. 보고서를 쓰느라고 3일 밤을 못 잤어요. 아이를 보느라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갈 수가 없었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요. 아이를 봐요. 그런데 저는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못 갔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느라고 라고 얘기했죠. 자, 요즘 퇴근 후에 한국어를 배우느라고 드라마를 못 봤어요. 드라마를 봐요. 한국어를 배워요. 저는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못 봤어요.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죠. 요즘 퇴근 후에 한국어를 배우느라고 드라마를 못 봤어요. 회사 일도 바쁜데 김밥을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피곤해요. 이런 것들의 이유, 느라고를 쓰면 좋죠. 회사 일도 바쁜데 김밥을 만들어요. 그래서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먼저 줄을 연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써보는 문제입니다. 밤새워 시험 공부를 하다 잠을 못 자다. 잠을 왜 못 잤어요? 시험 공부를 했어요.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죠. 밤새워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공부했고 잠을 못 잤어요. 시험 공부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느라고를 쓰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을 봅시다. 여자친구 선물을 샀어요. 그래서 월급, 돈이죠. 돈을 다 썼어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자친구 선물을 사느라고 월급을 다 썼어요. 다 써버렸어요가 좋겠네요. 다 써버렸어요. 자, 출입국 사무소에 가다, 그 다음에 학교에 못 가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학교에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야 돼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어요. 학교에 못 갔어요. 같은 시간에 학교에 못 가게 된 거죠. 자, 써봅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느라고 학교에 못 갔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어요. 그래서 전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바로 써봅시다.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느라고 전화 소리를 못 들었어요.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느라고 전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집들이 음식을 준비하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고생하다, 피곤하다, 수고하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바로 써봅시다. 집들이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고생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을 봅시다. 안색도 안 좋고, 안색이라는 것은 얼굴 색을 얘기하는 건데요. 얼굴의 색이다. 이것은 건강해 보인다,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건강에 관련된 거죠. 안색도 안 좋고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결혼 준비를 해요. 정신이 없어요. 바빠요.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느라고를 쓰면 좋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주말에 제 생일이었는데 왜 파티에 안 왔어요? 자,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주말에 일하느라고 파티에 못 갔어요. 자, 주말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말에 파티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파티에 못 갔습니다. 일을 하느라고 파티에 못 갔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겠죠. 결혼식은 1시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자, 아이를 봤어요. 아이를 보다. 그래서 늦게 출발했다. 자, 왜 늦게 출발했어요? 아이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느라고 늦게 출발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요. 제가 아까 여러 번 전화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나는 샤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다. 전화를 받지 못했고요.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샤워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샤워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이렇게. 자, 지난번보다 시험을 왜 이렇게 못 봤어요? 시험을 못 봤어요. 왜요? 공부를 안 했어요. 왜 공부를 안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공부를 못 했어요. 이걸로 써봅시다.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공부를 못 했어요. 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공부를 못 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형은요. 뭐뭐는 동안입니다. 이거 영어로 먼저 써볼게요. during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뭐 whe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뭐을 때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뭐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언제 공부해요? 아이가 자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잡니까? 예를 들어 2시부터 5시까지 아이가 낮잠을 잡니다. 저는 2시부터 5시까지 공부를 해요. 자, 아이가 자다. 나는 공부를 해요. 그래서 언제 공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자는 동안 저는 공부해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이가 자요. 2시부터 5시까지. 그 다음에 언제 공부해요? 2시부터 5시까지. 아이가 자는 동안 공부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청소를 해요. 예를 들어서 3시부터 4시까지 청소를 합니다. 제가 청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룸메이트는 뭐합니까? 설거지를 합니다. 이거지. 이렇게 같은 시간 동안 3시부터 4시까지 3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청소하는 동안 땡땡씨는 룸메이트겠죠? 설거지를 하세요. 그래서 뭐뭐는 동안이라는 것은 같은 시간이다.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는 동안하고 뭐뭐을 때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뭐뭐면서는 어때요? 뭐뭐면서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또 어떤 일을 할 때 같은 사람일 때만 씁니다.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를 해요. 내가 음악을 들어요. 내가 청소해요. 이럴 때 면서를 써요. A라는 사람이 뭘 해요? A라는 사람이 뭘 합니다. 지금 A씨가요, 커피를 마셔요. A씨가 공부를 해요.
A씨가 커피를 마시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같은 사람일 때만 면서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 A씨 이렇게 하면 면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같은 사람이어도 괜찮고요, 다른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이어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면서는 조금 다르다. 동안과 뭐뭐을 때는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문을 좀 더 살펴보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뭐뭐는 동안을 봅시다. 아이가 자고 있어요. 같은 시간에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이가 자는 동안 음식을 만들었어요. 제가 청소해요. 아이들을 좀 봐주세요. 같은 시간에 제가 청소하는 동안 아이들을 좀 봐주세요. 같은 시간에 기다리고 있어요. 커피를 마셔요. 기다리시는 동안 커피 좀 드세요. 한약을 먹고 있어요. 돼지고기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 시간요, 같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한약을 먹는 동안 돼지고기나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세계를 여행해요. 그 시간 동안에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행하는 동안 이렇게 표현했고요. 한국에서 살다, 한국에서 사는 동안. 자, 살다 같은 경우에는요, 리을이 없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해 있는 동안이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이 아니라 입원해 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술, 담배 안 돼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제가 돈을 찾아요. 그 시간에 기름을 넣고 오세요. 제가 돈을 찾는 동안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오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일이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메이 씨는 뭐예요? 영화를 보세요. 같은 시간이죠.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일하는 동안 메이 씨는 영화를 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제안을 했죠. 자, 2번을 보도록 합시다. 한국어 공부는 언제 하세요? 아이들이 자요.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 나는 공부를 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을 동안, 는 동안 이렇게 얘기하죠. 공사 안내를 보니까 앞으로 이 길로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다른 길로 다녀야 돼요. 공사하는 시간, 그리고 나는 다른 길로 다녀야 됩니다. 같은 시간이죠. 그래서 공사하는 동안 다른 길로 다녀야 돼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요. 한국 음악을 많이 하시네요. 언제 음악을 들으세요? 차에서 많이 들어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언제요? 출근 또는 퇴근, 출퇴근하는 동안 그 시간에 음악도 듣습니다. 자, 표를 봅시다. 여기는 출퇴근을 하는 시간이죠. 차에 있어요. 이 시간에 음악을 듣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곧 도착할 텐데 아직 다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합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요리하는 동안 또는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청소 좀 해주세요. 같이 준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행 잘 다녀오세요. 그런데 강아지 밥은 누가 줘요? 그래서 부탁인데 제가 여행을 가요. 나씨가 여행을 가면 가씨가 나씨의 개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죠. 제가 여행하는 동안 이런 표현도 써요. 여행 가 있다. 여행 가 있는 동안 우리 개 좀 봐주세요. 나씨의 개 좀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과에 나오는 문형을 살펴봤습니다. 느라고는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인데 첫 번째는 시간이 이렇게 겹쳐서 이것은 했지만 이것은 못한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피곤하다, 힘들다, 고생하다, 수고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쁘다, 정신이 없다, 시간이 없다 라는 의미가 들어갈 때 여기에 나오는 이유에 느라고를 붙입니다. 세 번째는 돈을 다 써버렸어요. 왜요? 어떤 것을 하느라고 돈을 다 써버렸다, 없어졌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느라고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알고 써야지 안 틀려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뭐뭐는 동안은요, when, during 이렇게 영어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뭐을 때와 비슷하다. 그런데 뭐뭐면서는 좀 다르다. 왜냐면 여기는 A와 B를 얘기할 때도 나와 A를 얘기할 때도 괜찮지만 여기는 반드시 같은 사람을 써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3과 말하기, 듣기, 읽기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